어이 흥 우이야어 흥 우이야어 흥 흥. 먼저 시간에는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4대 의혹, 의심덩어리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4대 의혹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왜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나의 어머니의 그 배를 빌려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냐, 이건 참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의혹에 들고, 세 번째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다는 거죠. 예, 그것이 참 어찌 보면 참 의심 덩어리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의심 덩어리가 되고, 네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다들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온 곳이 있으니까, 시작한 출발점이 있어서 왔으니까 도로 간다는 것인데, 과연 그 왔다가 돌아가는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거 풀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참 풀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예? 머리를 참 싸매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뭐 참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것을 꼭 정리해서 딱딱딱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 수학 계산으로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봤더니 사람이 태어나면서 5가지의 그 어떤 씨앗을 짊어지고 오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오종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인연이냐 하는, 그 세상에 올 때 어떤 인연관계를 가지고 온다. 두 번째는 업, 업이란 행동을 말하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나이의 관계를 짊어지고 오더라. 예, 나이의 관계. 이거 참, 좀 어찌 보면 이 것들이 좀 생뚱맞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차차 설명드리죠. 예. 그러면 네 번째 짊어지고 온 것이 어떤 병의 관계. 사람들마다의 그 병의 관계가 또 다르더라 하는 것을 또 알게 됐고, 다섯 번째는 이제 신명을 짊어지고 온다. 신명. 그러니까 이제 신령스러운 신명을 짊어지고 온다. 이것이 이제 에, 5가지의 어떤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시를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어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알 수 없고 풀 수 없는 그것을, 아무리 매달려봐야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푸는데 열쇠가 되지 않느냐. 열쇠. 예, 참. 네. 그래서 그 열쇠의 방법에서 내가 이제 그 5가지. 첫째는 인연관계, 두 번째는 행동의 업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이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병이나 또 세균의 관계를 짊어지고 오더라. 그 다음에 5번째는 신령스러운 신명을 짊어지고 오더라는 얘기죠. 이제 요것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에, 사람이 세상에 올 때에 이 어떤 인연의 관계를 짊어지고 오죠. 뭐 우리가 인연 그러면 참 어떻게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하는 그 3가지 큰 이제 그 인연의 관계를 짊어지고 오죠. 지연의 관계, 내가 어느 땅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관계, 이것도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온다는 거지, 이것도. 에,
그다음에 이제 혈연 관계, 내가 나의 부모로부터 오는 그 관계나 또 나의 또 친척들, 어떤 이 일가를 이루는 가정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짊어지고 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학연의 관계.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래도 내가 이제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마다의 그 인연들이 있어야 그 학업을 거기에서 이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연의 관계, 즉 인연이란 어떤 원인의 인자에 의해서 결속되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도 크게 볼 때는 뭐 학연, 지연, 혈연의 관계를 이제 말씀드렸지만 또 그것 말고도 인연이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면 참 많습니다. 많으나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서는 어떤 인과의 법칙에 의한 인연을 짊어지고 온다는 거. 그럼 인연의 관계를 알아야 내가 사대 의학에서 품었던 내가 어떻게 나의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나의 어머니의 배를 빌려서 세상에 오느냐 하는 것들의 관계가 이제 좀 풀어지는 어떤 그 실마리가 안 되겠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인연의 관계에서 내가 이제 어느 지역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도 또 인연의 관계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혈연의 관계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연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오고 간다. 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업의 관계를 짊어지고 오더라 하는 얘기를 하죠. 그 업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동. 우리가 이제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업인이 되고, 장사에 하시는 분들은 또 상업인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각각의 산업 공상의 종사하는 부분이 다 다르듯이 그걸 짊어지고 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는 세상에 올 때 타고난 천부의 재질이 다 다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육지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이 있고, 뭐 산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이 어업에 종사한다는 건 그건 어려운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이 나는 산에 가서 목 축업해야 되겠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 지니고 온 인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본인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사를 간다든가, 또 이주를 가서 옮긴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형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정에서 일어난 것들의 형제간들의 하는 업의 형태를 보면, 물론 예전에야 단순했으니까 전부 다 농업에만 종사하고 뭐 이랬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예. 각각의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형제간들마다의 행위가 다 다르죠. 예.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나이 관계를 짊어지고 옵니다. 나이. 좀 이상스럽게 들릴 수는 있으나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짊어지고 온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그것은 천수의 나이. 우리가 이제 암수육잡에서 말하는 천간의 나이를 말하는데, 이 나이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다르죠. 나이가 예를 들어 어린 사람들은 어린 만큼의 세상을 활동하고 어린 마음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천간의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자기가 많은 것들을 섭렵해야 되는, 즉
자신이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우리가 이제 천간 나이가 가장 많으면 이제 개로 했을 때 30살인데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이 머리가 망가지는 정도가 되니까 내가 아직까지는 그 개의 출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7, 8까지는 봤어요.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요,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고 또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머릿속에서 망상으로만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상으로, 머릿속으로 나이가 많은 것만큼 걱정거리만 잔뜩 짊어지고 자기가 행위를 안 한 사람도 있더란 얘기죠. 그와 같이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알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우하고 이런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아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과 섭렵해서 움직여 갈 것이냐, 아니면 나이가 적은 사람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하늘에서 이미 태어나면서 짊어지고 오더라. 그걸 내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누구라도 그 나이에서, 그리고 또 나이란 또 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천간이 10개면 한 살부터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 개까지 하면 10살인, 개가 10살인데 그 개생으로 개년에 태어난 사람이 뭐 병달로 태어날 수도 있죠. 정달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 10살에서 3살, 10살에서 4살로 줄어드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줄어든 나이가 또 더 줄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것은 사람들마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왜? 때마다의 행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때마다의 자신이 밥그릇이나 하는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관찰해보고 또 이렇게 만나보니까 내가 짊어지고 온 나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5가지 그 시 종자의 얘기로서는 나이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는 병의 관계입니다. 병이나 세균의 관계를 말하는데 사람들마다는 다 자신이 지니고 온 병이 고유의 병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니고 나온 이 고유의 병들이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의 부모로부터 아니면 위에 조부로부터 뭐 증조부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집안의 고유의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안은 뭐 간병이 약해서 간병으로 고생하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집안에서는 폐가 약해서 또 폐병으로 또 죽는가 하면 어느 분들은 또 심장에 또 병이 와서 죽는가 하면 뭐 누구는 또 위장이 나빠서 죽는가 하면 여러 가지의 그 오행에 말하자면 오행의 병이라는 것은 이 간, 목 그러면 간은 목에 속하죠. 그럼 이 목에 속한 병들은 간의 발병과 간의 그 병에 의해서 고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 화죠. 오행상 화는 심장인데 심장이나 소장의 관계에서 또 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의 병은 비위, 비장과 위장이 망가지는 병. 이것이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폐의 병이나 대장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병. 이것은 오행상 금에 속합니다. 수의 병은 신장 방광의 신장의 콩팥이나 우리가 이제 소화기 계통에 이제 대소변 보는 기관에 이제 방광이 속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그 병이 강하냐 약하냐는 내가 짊어지고 온 오행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선천적으로 짊어지고 오는 병들도 있더라.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전병은 부모로부터 오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을 짊어지고 오는데, 신명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귀신 신자의 밝을 명자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일종의 하나의 영체제, 영체, 신령스러운 거죠. 이 참, 사람이 영체이며 사람이 신입니다, 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디에서 다른 데 찾지 말아라. 사람 스스로가 다 신이다. 누구라도 신이 아닌 사람이 없다. 다 신이다. 예, 다 신입니다, 신. 신이기 때문에 신은 항상 뭘 짊어지고 와요? 밝음, 예, 신령스러운 밝음을 지니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신이 맑고 밝아야 된다 하는 얘기도 신명의 맑음과 밝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짊어지고 온 것이 신명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신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신을 만들어서 뭐 이것이 신이다 저것이 신이다 이런 신을 그 하나의 그 종교화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참 종교를 이어내려오는 종교가 있죠. 그것은 있다 없다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있다 없다에서 신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세상의 양면은 있다라고 하는 사람과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즉 음과 양이 함께 살아가듯이 내가 신이면서도 내가 신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모셔놓고 그것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있다 없다. 또 있다 없다에 다 매여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사람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왜? 사람이 신이고 모든 종교를 만드는 것이 사람이고 또 그것을 종속시키고 의지하고 내려가는 건 역시도 그 사람이다. 예. 아, 뭐 어디 경전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다. 예,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걸 만들어서 쭉 이어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뼈다구를 고치고 살을 드러내고 살을 발라내고 드러내고 발라내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나 궁극에 와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 외에는 없다는 것이 저는 확언을 합니다. 확언을. 단 그렇한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서 종교를 유지해 내려오면서 거기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종교의 이름으로 붙어서 예, 그 종교의 이름을 내리기 위해서 뭐 구세주다 뭐라고 하면서 뭘 해봐라 하면서 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종교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없던 종교가 형성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우리가 이제 세상을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의 그 과일, 씨앗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인연의 관계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행동, 행위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이의 관계를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병과 세균의 관계를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는 신명이 을 품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면서 각각의 신명이 다 신령스러운 신처럼 지니고 살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제대로 품고 살아간다면 인간의 4대 의혹이라는 것은 저 멀리 물 건너가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천일생수라고 했습니다. 천일생수. 하늘이 제일 먼저 만들어 낸 것이 물이다는 거예요. 물.
그러면 이제 이 물을 우리가 이제 좀 다스리고 또 물의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음식의 맛도 우리가 먼저 그 맛을 내려면 육수를 끓여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섞어서 그 육수의 맛을 내 가지고 요즘에 아주 보면 그 맛집들 유명한 집들 많잖아요. 그분들 고생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맛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물을 가지고 물의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 해요. 이제 어찌 보면 세상은 이제 맛을 찾아가는 어찌 보면 전쟁터인데 전쟁터라고도 과언이 아니죠. 맛을 찾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들이고 또 피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피나는 싸움이라는 것은 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은 그 맛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맛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뭐 우리가 이제 지금의 세상에야 이제 뭐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친숙하게 다가오지만 한 50년 전, 60년 전에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60년대, 70년대에 그 친환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친환경이냐고. 알지도 못했죠.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60년대, 70년대는 뭐 우리가 지금이야 친숙한 단어가 됐습니다만은 그때는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때부터 친환경을 하겠다고 해서 말하자면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참 고등학교를 나오고 시골에서 대학교 나온 정도 되면은 전부 다 이제 뭐 이제 도의지를 빠져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자기 어떤 그 분야를 찾아서 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는 몰랐죠. 몰랐는데 이제 차. 네. 차를 갖다 이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주시면 한 잔 같이 끓여 먹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요 농원에, 이제 농원인데, 요 농원의 이제 대표이사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고생한 얘기를 이제 참 털어놓으면서, 새삼 내가 참 세상의 변화, 사람들의 입맛의 변화라든가, 또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을 하느냐. 똑같은 차라도, 끓이는 물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차가 크는 토양에 의해서 달라지고, 온도와 습도에서 달라지고, 이 아주 그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참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차에 대해서는 친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참 명장으로 꼽히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자신이 이제 60년대에 이제 대학교를 이제 나와서 그때 뭐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농업의 어떤 농과에 나왔다 그러면 하다못해 뭐 그 분야의 어떤 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선호해서 왜 고생 안 하고 가면 앉아서 월급만 따박따박 나오는 자리를 다 선호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공부하는 것이고. 예. 근데 우리 이 유 사장님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 뒷산 그걸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정부 소유의 산인데 그거를 갖다 이제 불화를 받았어요. 불화. 그냥 자갈 땅, 산 비탈 땅을. 그냥 남들이 생각을 못하니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 밭을 일고 가면서 거기다 이제 차를 심기 시작했어. 차를 심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참 지금 말로니까 그렇지 60년대에 그 차밭을 일구면서 자신이 이제 그 땅을 개간하면서 그냥 차밭을 늘려가는 그 과정이 쉬웠겠어요? 네. 농장이 몇천 평단이고 몇만 평인데 몇만 평. 그런데 이제 본인이야 좋아서 한다지만 부모님들아 형제간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시골에서 없는 돈 들여서 대학 졸업시켜놨는데 나가서
현찰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쟁이 일을 하면 좋으련만은, 아이, 아들이 하는 짓거리가 저거 친환경 농법을 해가지고 그냥 산 일궈서 그 고생을 하면서, 돈 몇 푼 생기면 또 땅 기계로 좀 갈아서 또 다갈 주워내고 또 나무 심고 이런 일만 했으니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더더군다나 친환경 농법이라는 걸 들여와가지고 남들처럼 그 당시에 이제 뭐 비료, 화학 비료가 발달돼가는 어떤 뭐 요소라든가, 뭐 복합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돈만 좀 사올 수 있었던 시대인데도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예? 친환경 농법으로 이제 짓는다고 그래서 참 농약도 안 하고 또 그러니 소득이 있었겠어요? 없죠. 그러니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하느냐?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아이, 나가면 우리 아들이 나가면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따박따박 벌어들이는 참 공부까지 한 아들인데, 아이, 그렇게 갑갑하게 산속에 처박혀서 그냥 그렇게 또 더더군다나 수학을 내는 것도 아니고, 수학을 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 농법을 해가지고 그냥, 풀하고 같이 키우면서, 그러나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또 돈이 또 자금이 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관에 가서 이제 돈 좀 빌려주시오 해가지고 하니까, 당신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실사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말하자면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돈 빌려줄 사람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이라고 한두 명 데리고 가서 이제 답사를 하지요. 이 사람이 농사 규모가 얼마가 되고, 현재 차나무가 얼마가 심어져 있으면, 얼마의 수입이 되겠느냐, 이런 거 저런 거, 그래도 나무가 자라난 상태, 이런 것도 다 보겠죠. 그런데 그 검사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훑어보더니요.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는 무슨 수확이냐고, 아예 그냥 대출을 안 해준다고 그냥 그러고 갔답니다. 당신은 친환경 농법이란 것이 그러니까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60년대, 70년대까지. 그러니 어디 가서 돈 빌릴 데도 없고, 정말로 그냥 자신이 나가서 또, 품팔이 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20년 세월을 이제 지내는 과정이 되죠. 70년대가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거기 이 농어촌이 우리가 이제 70년대 중반에 이제 식량 자급을 이루죠. 식량 자급을. 그 전에까지만 해도 우리는 식량을 우리나라의 그 농산물로서는 자급 자족이 안 됐어요. 근데 저지간 어쨌거나 벼품종을 개량한다든가 또 여러 농산물들의 종자를 개량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식량 자급을 이루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슬슬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느냐, 이제 배가 고픈 건 면했으니까, 배가 부른 것도 이제 또, 바랄 것이 없지만, 이제는 조금 모든 것들을 질적으로 조금 좋아야 되겠다. 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질적으로 좋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이제 친환경 농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80년대를 지나가면서. 예. 그러니 우리 유 사장님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예. 가지고 이제 돈벌이는 그렇게 안 돼도 하여간 그 큰 땅을 몇만 평을 이제 다 나무를 심죠. 남들은 뭐 농약을 치네, 뭐 비료를 주네, 화학 비료, 뭐 비료를 주네 해도 그런 건 뭐 염두에도 두지 않고 그냥 자연에서 주는 그대로. 예. 그러나 이제 80년대가 들어서면서는 상황이 달라지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그 양보다는 질을 찾는, 우리가 이제 농법에서 친환경 농법이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는. 왜 60년대에는 배만 채우면 되는 세상이었으니까 그 친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고 하는 생각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질을 찾아가는, 양보다는 질, 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80년대에 들어서 이제 친환경 농법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슬슬 도입이 되고, 여기저기서 그러한 이제 선구자적인 사람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사님들 이제
품평회, 차 품평회가 있으니까 품평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아주 질이 우수한 거예요. 예. 이런 차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 맛도 다르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유 사장님이 이제 발통으로 말하면 이제 박구 하나 가지고 겨우 끼우뚱끼우뚱하고 가다가 이제 발통 두 개를 다는 꼴이 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참 서서히 이제 좀 세상에서 알아주고 그런 과정이 되죠. 가만있어. 또 얘기가 길어지는 요것도 다음 시간을 이어서 우리 차에 대해서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맛대가리 있는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